메타버스 스쿨 혁명의 저자 김은형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버스 스쿨 혁명 저자 특강 시리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을 집으로. 이 교실을 집으로라는 슬로건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5년에 교육 전략 사업으로 내세운 전략 슬로건입니다. 교실을 집으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미 온라인 시스템이 되었고, 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아이들은 컴퓨터 그리고 또 패드 그리고 스마트폰 등으로 집에서 학습을 하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이야기였죠.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코로나 음모론이 교육적 관점에서는 수긍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T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에듀테크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에듀테크,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 모두 장사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기업은 이윤 추구가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기술 문명의 발전이 아이들의 교육 도구도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특히 이 컴퓨터라는 이러한 그 도구 자체가 정말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만날 수 있고 네트워킹 되어질 수 있고,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많은 교육적 또는 학습 도구적 이점 때문에 당연히 에듀테크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에 수업을 받았다면 학교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첫 번째, 일단 이 IT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전 세계의 이러한 경제력 그리고 또 담론 이슈력 그리고 또 미디어 제작, 컨텐츠 제작 능력에 있어서 아주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훨씬 더 한 10년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이를테면은 컨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조작되어지거나 연출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IT 기업들이 지속적인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고객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고객인 아이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가두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생로병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아마존에 별거 다 팔잖아요. 그 많은 물건 중에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계되는 모든 물건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과 연관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교실을 집으로에서는 팬데믹 스탑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사회가 시스템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월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교육 그리고 또 미래 사회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는 사육되는 삶을 경계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그 아마존 뭐 이런 데에서 우리 생필품 신청만 하면 다 오잖아요, 택배로.
이게 바로 사육되는 삶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만 거하면 돼요?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이 교실이 된 상황이라면 굳이 밖에 나갈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닭장 안에 닭들이 사육되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소가 사육되는 시스템을 보세요. 그들이 불만이 없는 이유는 뭐가 계속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먹이가 계속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부분입니다. 전 강의에서도 인간은 단순히 먹이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육되는 삶, 이를테면은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과 그리고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배달되는 상품만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집 안에서 노트북만 두드리고 있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 삶의 앞으로의 비전이 어떻게 변할지, 심지어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IT 공룡 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사업을 짜고, 그리고 현실 세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에는 교육 사업부, 교육 전략부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혁신 훈련가들이 세계적인 이러한 리더십 교육이랄지 아니면은 전문 엔지니어링 교육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재교육까지 시키고 있죠.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고객을 만들고, 그리고 또 보다 나은 상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 기업들의 교육 사업 전략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아주 오래전부터 에듀케이터들을 육성해왔죠. 그뿐만이 아니라 각 교육청들과 협업을 해서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 과학기술 문명에 대비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글도 에듀케이터들이 구글의 심사를 받아서 자격증을 따는 꼴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듀케이터들도 MS의 여러 가지 디지털 상품들을 교육 도구화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죠. 이러한 교육 에듀케이터들이 아마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터들이 제가 확인한 자료까지는 한 6만여 명 된다, 세계에서. 그렇게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리서치를 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에듀케이터들이 나왔겠죠.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상현실 교실에서 공부하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zuckerberg가 중학교 때부터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고 상상을 했다고 그러죠. 이 주커버그는 바로 자기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름도 메타로 바꿔서 훨씬 더 공격적인 가상현실 플랫폼 메타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 사업 전략 3가지를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 플랫폼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라이프 러닝. 소프트웨어 학습이 생애 단계별로 삶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어포더블. 학생들에게 배움의 평등한 기회를 준다. 사실 이렇게 3가지를 보면 아주 선한 의도가 있는 것 같죠.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자기 생애 단계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면 모든 세상의 아이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이미지를
마치 자기 삶의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어서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 사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 빅테크 IT 회사들이 어떻게 고객 개발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함께 접목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에 기술이 학교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소프트웨어 전략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교실을 집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죠. 이유는 뭐냐면은 2014년에 기술이 학교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교육 도구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이럴 바에는 아예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모두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노트북이. 왜냐면 학교에서는 교사 하나에 학생들이 30명이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 교사가 70명인 학교는 70개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교사가 70명이면 아이들이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학교 규모가. 그렇다면 70개가 아니라 몇 개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1000개를 팔겠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2015년에 교실을 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해서 16, 17, 18, 19, 19년 말부터 우리 코로나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불과 4년여 만에 완전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없이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대박을 쳐서 정말 IT 회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마인크래프트 에듀를 인수를 해서 특히 코로나 동안에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졸업식하고 입학식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코딩 공부를 할 때 마인크래프트의 블록을 이용을 해서 코딩 교육을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너 이런 거 게임하면 안 돼 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얘 지금 코딩 공부하고 있지 해서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현대의 상품 자본주의는 거의 기본적인 기조가 중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구독료를 내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중독적 삶 아닌가요? 그것이 없으면은 하루가 답답하잖아요. 바로 중독 자본주의가 이미 뿌리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것에 의한 자발적인 구독료로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17년에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오피스 365,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많은 이 오피스 365를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해서 무료로 배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에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인 러닝 패스포드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0년 4월에 지금 우리가 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될 건요. 2019년 말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2020년 2월에 본격화되어졌죠. 2020년 2월 말에. 그러고서 2020년 4월에는 이 유니세프와 글로벌 교육 플랫폼인 러닝 패스포드를 오픈하고 개발도상국 5개국에서는 아예 자기들 국가의 교육 정책을 접고 이 러닝 패스포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육이 이렇게 상향 수준된 평준화가 되는 건 되게 좋긴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각 지역의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점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을 생각하는 것, 한국 사람이 미국을 생각하는 것, 똑같은 국가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미국의 한 기업이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것을 40개국이 모두가 평준하게 쓸 수 있도록 뿌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뿌려졌다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국내외 원격 교육 허브로 도약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줌을 쓰지 않고 미트를 쓰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나요?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성인 교육도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원격 수업 시스템과 도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의 학용품이라는 것이 연필과 노트가 아니라 노트북, 패드, 스마트폰이 된 시대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팩도, 이 솔루션 팩도 에듀케이션 팩이 그 수준별로 가격이 좀 차별 지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교육이죠. 치맛바람은 바로 어디에서 온라인 안에서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교육 공교육을 구분할 수조차 없게 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교육기관, 특히 정책기관인 교육부와 같은 곳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정책과 전략의 문제이고 그 교육부에서 그동안 교육의 평준화를 이유로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교육의 그 사교육화를 오히려 방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하나의 그 플랫폼이라는 세계관이 이러한 교육을 주도했을 때에 아무래도 기업은 자기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당연히 그 솔루션을 돌릴 수밖에 없고 컨텐츠를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바로 학습이고 그게 바로 아이들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업 주도의 에듀테크, 특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 개발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미래 고객 개발이 하나의 커다란 사업이 된다는 것, 특히 교육은 불패 비즈니스이죠.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사회 시스템에서는 IT 기업들의 컴퓨팅 시스템만으로도 일과 배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에도 치맛바람이 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교육, 디지털 교육 도구들 그리고 또 이 에듀테크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참고서와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메인이 되는 그것이 주도하는 사회가 도래했음을 알고 교육 정책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조차도 달리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사육되는 삶을 경계해야 된다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모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 그리고 모든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 이를테면은 이 정말 주체적인 인간의 자유로운 삶이 빠지고 그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교육이 설정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우리가 모두 깨어있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IT 글로벌 에듀테크 개발 전략 사업
작가들, 그리고 또 개발자들, 그리고 CEO들 모두가 좀 유념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돈을 버는 거 좋죠. 하지만 무엇을? 인류의 생존과 이들 인간들,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참신한 그러한 아이디어의 새로운 교육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는 수업을 위한 교구로 컴퓨터가 이용되고 코로나 이후 기업의 교육 솔루션 시스템에 맞춰서 학교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수업을 위한 교구로 컴퓨터가 이용이 되었다면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는 기업의 교육 솔루션 시스템에 맞춰서 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시대로 돌입했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줌과 미트 없이 이 사회가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 불통의 사회가 된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교육을 공과 사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공교육이고 무엇이 사교육인가요? 국가 단위 교육 콘텐츠와 전략은 물론 학생 개인 정보 또한 모두 사기업의 클라우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기업 사찰을 하고 있기까지 하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이아 X라는 그들 자체의 바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유로 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위기 상황의 교환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후손 아이들은 바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논리에 의해서 노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건 뭔가요? 지구가 환경위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시켜 먹는 것, 엄청나게 많은 포장재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엄청난 공해를 또한 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온라인 시스템의 강요를 받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나눠 먹고, 그리고 좀 더 가진 것을 나누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 교육 시스템, 그리고 또 공동체 사회 시스템을 대안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실행함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지구의 위기, 우리 후손들의 삶의 자유의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교실을 집으로 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 세계 글로벌 IT 빅테크 공룡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 사회에 위협적인지, 그리고 또 교육에 위협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강의 문의는 제 이메일과 네이버 메타버스 스쿨 혁명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학기라서 교사 교육, 그리고 학부모 교육, 학생 교육 굉장히 많이 기획하고 계시죠?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